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생명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코 ESFP일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고 강렬합니다. 열정, 유머, 에너지, 타고난 분위기 메이커. 이들은 어색한 공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며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기어이 웃음과 활기로 꽉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천부적인 스타들입니다.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염시키고 인생은 즐겨야 마땅한 축제라는 명제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인간 비타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드리워진 그 누구보다 짙고 서늘한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밝은 겉모습만을 소비하며 너는 고민이 없어서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낙천성은 고민이 부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라도 웃고 떠들지 않으면 밀려들어오는 침묵의 공허함이 너무나 두렵기에 끊임없이 소음과 자극으로 자신을 채우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ESFP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화려한 무대 뒤편의 대기실에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난 뒤 홀로 감당해야 하는 지독한 외로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높이 날아올랐던 이 별들이 추락할 때 겪는 낙차는 치명적입니다. 타인의 환호가 끊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협받거나 가혹한 현실의 벽이 그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구속할 때 ESFP는 단순히 우울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듯한 영혼의 소멸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춤출 수 없는 무대 위 갈 곳 잃은 이들은 결국 두 가지의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 귀를 닫은 채 오직 찰나의 쾌락과 무의미한 행동만을 뗄감 삼아 달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루프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평생 외면해왔던 불안한 미래와 부정적인 망상이 쓰나미처럼 덮쳐와 숨통을 조이는 어둠 속의 예언자가 되는 그립의 늪입니다. 가장 즐거운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깨진 조명 파편 위에서 어떤 침묵을 견뎌내야 하는지, 마침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을 위한 진정한 무대인 인생의 이막을 어떻게 열어젖히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선 모든 상처 입은 광대들을 위한 치유의 기록입니다. 1. 시련의 늪 브레이크 고장난 쾌락의 전차. 내면의 진솔한 감정을 묵살한 채 외부의 자극에 중독되고 설익은 효율성을 앞세워 멈추지 않고 달리는 폭주의 상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ESFP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삭막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울창하고 푸른 숲과 같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포착하여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고 현실의 소소한 즐거움을 기어이 찾아내어 함께 나누는 탁월한 재능을 지녔습니다. 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단순한 소란스러움이 아닙니다. 주변의 공기 흐름을 따뜻하고 활기차게 바꾸어 놓는 감정의 광합성 작용입니다. 이때의 ESFP는 타인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나의 기쁨이 다시 타인에게 흘러가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관계의 예술가들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시련이 닥치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 이 아름다운 숲은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전장으로 변합니다. ESFP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하고 삭히는 대신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가장 위험하고도 즉각적인 도피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치를 판단하던 나침반인 내향 감정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고 오로지 강렬한 외부 자극과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외향. 감각 마이너스 외향 사고의 루프라는 개미지옥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진입한 ESFP의 내면에서는 멈추면 비참해진다는 강박적인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마치 백미러를 부숴버리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은 채 질주하는 폭주 자동차와 같습니다. 깊은 대화, 진지한 성찰, 감정의 교류는 이제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거나 피하고 싶은 지루함으로 치부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더 자극적인 쾌락, 더 빠른 성과,
더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뿐입니다. 내면의 구멍이 커질수록 그들은 밖으로 더 시끄럽게, 더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공허함을 속도로 메우려 발버둥칩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줄도 모르고 파국을 향해 웃으며 달려가는 비극적 질주.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SFP가 겪는 첫 번째 지옥도입니다. 징후 1. 멈출 수 없는 충동과 유희적 허무주의. 2단계의 ESFP는 마치 멈추면 폭발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활동성 강박에 시달립니다. 물리적인 침묵과 고독이 찾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억지로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내면의 거대한 고통과 자기 혐오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자신을 집어삼킬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일상의 단 1분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스케줄표를 숨 쉴 틈 없이 빽빽하게 채워 넣습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단순한 외향성을 넘어섭니다. 공허한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알코올, 자극적인 음식, 무분별한 쇼핑, 의미 없는 이성관계 등 현실 도피성 쾌락에 병적으로 탐닉합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의 짜릿함, 술이 들어갈 때의 알딸딸함, 클럽에 찢어질 듯한 음악 소리. 이 모든 강렬한 감각 정보들을 일종의 정서적 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즐겁지 않으면 의미 없어.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일 세상이 망할지도 모르잖아. 겉으로는 욜로와 카르페 디엠을 외치며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자유로운 영혼인 척 연기하지만 실상은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오늘을 땔감 삼아 불태워 없애버리는 자해적 소모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고통을 수반하기에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내일의 나에게 빚을 지우며 오늘의 쾌락에 올인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파티가 끝난 직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과장된 몸짓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나는 행복해라고 소리치지만 그 웃음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광란의 밤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뒷좌석에서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비참하고 텅 빈 표정을 짓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오는 정막 속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라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웃고 떠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징후 이 타인을 향한 공격적 통제와 과시욕, 내면의 나침반인 따뜻한 공감 능력이 차단되자 그 텅 빈 자리를 거칠고 미성숙한 외향사고가 독재자처럼 점령해버립니다. 평소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라며 타인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던 다정다감한 ESFP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폭군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자신이 상황을 장악하고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타인의 행동과 생각까지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하려 듭니다. 이때의 ESFP에게 타인은 공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말이나 도구로 전락합니다. 타인의 사정이나 과정의 디테일은 무시한 채 오로지 빠른 결과와 효율성만을 강요하며 주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답답하게 굴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들은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며 조금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무능력하다고 비난하거나 나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짓밟으려 듭니다. 또한 내면이 텅 비어버린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외적인 껍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스스로 세울 힘이 없기에 타인이 우러러볼 만한 외적인 지위, 명품, 인맥, 돈과 같은 가시적인 전리품을 훈장처럼 주렁주렁 매달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듭니다. SNS에 과시적인 사진을 도배하거나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장하며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너무나 얇고 위태롭습니다. 타인의 사소한 지적이나 무관심한 반응에도 이들의 자아는 산산조각납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찰나 수치심은 곧장 맹렬한 분노로 치환됩니다. 감히 내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 파는 공격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이 포효는 강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봐줘.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을 갈구하는 그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겁을 먹고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통제하려 할수록 더 고립되는 비극적인 모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징후 3 진지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광대의 갑옷. 2단계의 ESFP는 깊이라는 단어 자체에 생리적인 구토감을 느낍니다. 묵직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순간 마치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떨어진 사람처럼 숨막히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대화를 시도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려 하면 그들은 마치 뜨거운 불두덩에 닿은 짐승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화의 맥을 강제로 끊어버립니다. 이들의 회피 반응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 신경질적이고 발작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진지한 단어가 나오는 찰나 말을 가로채거나 뜬금없는 화제로 전환하며 상황을 희화화시킵니다. 아, 몰라. 머리 아프게 왜 또 복잡한 얘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술이나 마셔. 자신의 내면이 이미 골마 터져 악취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들은 더욱더 과장된 유머와 가벼운 농담을 연막탄처럼 터뜨립니다. 심지어 슬픔을 나눠야 할 엄숙한 자리에서조차 억지로 웃기려 들거나 진심으로 조언하는 친구를 향해 진지충, 선비, 납셨네, 분위기 파괴자라는 멸칭을 붙여 매도하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이는 타인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지해지는 순간 마주해야 할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 공격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1초의 틈도 견딜 수 없어 쉼없이 떠들고 웃어대지만 그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덮기 위한 백색 소음일 뿐입니다. 남을 웃기는 광대의 역할에 자신을 가두고 화려한 분장 뒤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는 광대라는 이름의 갑옷.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SFP가 입고 있는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슬픈 수위입니다. 이 폭주의 끝 어둠 속의 망상가가 되다.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자 무의식 깊은 곳에 부정적인 직관이 튀어나와 미래를 재앙으로 예언하고 음모론에 갇히는 상태. 끝없이 들이부었던 쾌락과 맹목적인 행동으로도 내면의 거대한 블랙홀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침내 ESFP의 과열된 엔진은 굉음을 멈추고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화려했던 축제의 불빛이 꺼지고 주변을 가득 채우던 소음이 사라진 그 정막 속에서 ESFP가 평생 동안 가장 낯설어하고 기피해왔던 최약체 기능, 내향직관이 무의식의 심연에서 기어나와 어둠의 제왕처럼 의식의 통제권을 탈취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빛을 잃은 태양이 흑색 외성이 되어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ESFP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반전되는 자아의 계기일식입니다. 평소 미래는 알 수 없으니 현재를 즐기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낙천주의를 찬양하던 긍정의 아이콘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 모든 현상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악의적인 의도를 찾아내려 혈안이 된 비관적 운명론자가 회색빛 망토를 두르고 들어앉습니다. 어제의 우연한 실수는 내일 닥쳐올 파멸의 전조가 되고 타인의 무심한 눈빛은 나를 해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증거가 됩니다. 이 상태는 현재의 감각을 통해 숨쉬는 ESFP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공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이 딛고 있는 단단한 대지 현실화의 연결이 끊긴 채 안개처럼 희뿌옇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감옥에 유폐되기 때문입니다. 출구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감옥 안에서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을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하며 스스로 만든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징후 1 편집증적인 의심과 의미 부여의 지옥. 가장 명쾌하고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던 ESFP의 눈에 의심이라는 짙은 백내장이 끼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 진입하면 객관적인 팩트는 힘을 잃고 불안이 지필한 픽션이 진실의 자리를 찬탈해버립니다. 타인의 사소한 몸짓, 무의식적인 표정,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파편들이 ESFP의 머릿속 용광로에 들어가면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그널로 기괴하게 재가공됩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농담이나 바빠서 늦어진 친구의 답장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이거나 나를 무시한다는 명백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저 사람이 아까 내 눈을 피한 건 우연이 아니야. 뒤에서 나를 욕하고 있었던 게 확실해. 이런 불운한 일이 연달아 터지는 걸 보니 난 결국 비참하게 망할 운명인가 봐. 이들은 마치 삼류 스릴러 영화의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세상 모든 인과관계를 자신을 공격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부정적 자기중심성에 갇힙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며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에 찬 망상을 키우고 동료들의 침묵을 집단 따돌림으로 단정짓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재판을 열고 판결까지 내려버린다는 점입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신문하고 너 변했어. 나 속이지 말라며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결국 지쳐버린 사람들이 정말로 떠나가게 만들며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모두 나를 버렸어라고 자신의 망상을 현실로 완성해버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저주를 스스로에게 겁니다. 징후, 이 무대 뒤로의 도피와 존재의 증발. 세상의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에너지를 흡수하던 ESFP가 돌연 모든 조명을 끄고 스스로 세상과의 차단막을 내립니다. 그립 상태에 빠진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생명력이 아닌 따가운 감시나 견딜 수 없는 부담으로 느끼며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공호 속으로 도망치듯 숨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배역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절망감의 기인한 자발적 유폐이자 존재의 증발 과정입니다. 활화산처럼 넘치던 활력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영혼이 압수당한 인형 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침대와 한 몸이 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 극도의 무기력증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씻는 것, 먹는 것, 심지어 커튼을 걷는 것조차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어. 이제 남은 건 내리막길 뿐이야. 무의식에서 솟구친 부정적인 직관은 그들의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내일이 아니라 실패와 파국으로 점철된 확정된 잿빛 미래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들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가장 화려하고 사랑받았던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재생하지만 그 찬란한 기억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하는 고문 도구가 될 뿐입니다. 가장 시끄럽고 유쾌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침몰해버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증발해버린 그들을 찾지만 정작 ESFP 본인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고 어둠 속에서 홀로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징후 3 사이비적 맹신과 오컬트적 집착, 운명의 꼭두각시가 되다. 현실의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살아가던 현실주의자 ESFP가 갑자기 중력 잃은 우주 공간에 던져진 듯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논리적 사고와 의지력이 바닥나자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성이 아닌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힘에 병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재미로 넘겼을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모론이 이들에게는 삶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법전으로 둔갑합니다. 2단계의 ESFP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반납합니다. 대신 카드가 보여주는 점괘나 별자리의 위치, 무당의 한마디에 자신의 하루, 아니 인생 전체를 저당 잡아버립니다. 꿈자리가 사나운 걸 보니 오늘 나가면 무조건 사고가 날 거야. 약속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방공호처럼 집에만 있어야 해. 타로 점괘에서 죽음 카드가 나왔어. 아무래도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한 게 분명해. 이들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우연한 사건들을 억지로 꿰맞추어 이것은 우주의 계시이자 경고라고 확신하는 주술적 사고에 갇힙니다. 아침에 컵이 깨진 것은 인간관계의 파탄을 암시하는 것이고
까마귀가 운 것은 불행의 전주곡이라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대신 부적을 사서 모으거나 특정 숫자에 집착하고 징크스를 피하기 위한 강박적인 의식에 매달립니다. 결국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들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각본에 묶인 무기력한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패배주의적 숙명론자가 되어 스스로 쳐놓은 결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3. 회복의 열쇠. 관객 없는 대기실. 거울 속에 나를 만나는 시간. 무너져 내린 ESFP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기분. 전환하게 나가서 놀자는 친구의 유혹도 넌 원래 밝은 애니까 금방 이겨낼 거야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응원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지금 당신에게 위로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신의 배터리는 단순히 방전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전압을 견디다 못해 회로 자체가 타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을 비추는 더 화려하고 뜨거운 조명이 아니라 모든 불이 꺼진 고요한 대기실에서의 독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햇빛과 쏟아지는 박수갈채라는 물을 먹고 자라는 화려한 관상식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려한 꽃과 푸른 잎을 피워내는 데 온 생명력을 쏟아붓느라 정작 그 꽃을 지탱하고 있는 땅속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들어버린 꽃잎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탱해온 뿌리, 당신의 진짜 감정에 물을 주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파티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성이 잦아든 정막 속에서만 비로소 들려오는 미세한 속삭임. 그것은 바로 남들이 보는 매력적인 나를 연기하느라 입을 다물고 있었던 내가 느끼는 아픈 나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관객석을 등지고 화장 지운 맨 얼굴로 거울 앞에 앉으십시오. 치유는 그 정직한 대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텝 1. 멈춤의 미학 외부 자극의 차단과 고독의 수용.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당신을 태우고 무의미한 속도로 회전하는 도파민의 쳇바퀴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타인의 반응과 디지털 소음에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세상과 연결된 디지털 탯줄을 잘라내십시오. 주말의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음악 대신 정막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긴급 격리 조치입니다. ESFP인 당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그동안 지루함이나 버려짐의 동의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시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VIP인 자신과 갖는 오붓한 데이트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맛집을 검색하고 파티를 준비하듯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당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준비하여 마주 앉으십시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고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안일 것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벌여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은 금단 현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어색한 침묵 속에 가만히 머무르십시오. 그 불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내가 그동안 침묵을 이렇게나 두려워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치유의 핵심은 생산성과 오락성을 제거한 당신의 맨 얼굴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웃기지 않아도, 분위기를 띄우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기능하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잉여로운 나 또한 충분히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스텝 2.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기. 봉인된 감정의 언어를 되찾는 시간. 폭주하던 전차를 멈춰 세웠다면 이제 그 소음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루프 상태에서 효율과 쾌락이라는 명분 아래 지하실에 감금해 두었던 당신의 부기능, 내향 감정이 봉인을 해제할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낯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의 나침반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먼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내 기분이 정확히 어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때 그냥 짜증나 몰라, 답답해와 같은 낮은 해상도의 대답으로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불쾌감이 단순한 분노인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수치심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듯 당신의 아픔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절반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SNS 피드가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 일기장에, 혹은 당신의 바닥까지 보여줘도 떠나지 않을 진실한 단 한 사람에게 당신의 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털어놓으십시오. 좌중을 휘어잡는 화려한 영웅담이나 배꼽 잡는 에피소드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고 억울하고 슬픈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어두운 면까지 끌어안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독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쇼의 소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솔직하고 거룩한 심장의 고동입니다. 스텝 3. 진정성 있는 창조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예술, 영혼의 연금술. ESFP인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의 마술사, 타고난 예술가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의 예술은 타인의 환호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업적 퍼포먼스에 가까웠습니다. 관객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보고 싶어하는 표정을 연기하며 나의 에너지를 소진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무대에서 내려와 오직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해소하기 위한 진실한 작품을 창조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보여주기 위함에서 표현하기 위함으로 동기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더라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최신 유행가나 노래방 애창곡이 아니라 지금 내 심장에 찢어지는 심정을 대변해주는 가사를 골라 목이 터져라 부르십시오. 음정이 틀려도 좋고 목소리가 갈라져도 좋습니다. 그 떨림과 진동이 당신의 막힌 속을 뚫어주는 카타르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춤을 추더라도 남들이 시선을 의식한 세련된 안무가 아니라 내 감정의 흐름을 따라 멋대로 팔다리를 휘젓는 자유로운 몸짓이어야 합니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땀으로 배출한다는 느낌으로 본능적인 리듬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그림, 요리, 패션, 인테리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한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찍으려 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색채, 내가 먹고 싶은 맛, 내 피부에 닿는 편안한 감촉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캔버스 위에 거친 붓질로, 매운 음식의 강렬한 맛으로, 독특한 옷차림으로 끄집어내십시오. 형체 없는 괴로움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지만 그것이 감각적인 형태를 갖추고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 힘을 잃고 승화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는 순간 당신의 그 소란스러웠던 행동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치유의 의식이 되고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도록 설계된 별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태우는 고통스러운 핵융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이 칠흑 같은 침묵과 시련의 터널은 당신을 단순히 반짝이다 사라지는 유성이 아니라 그 자리에 굳건히 떠서 은은하고 깊은 빛을 뿜어내는 진정한 태양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우주의 섭리이자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타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슬픔을 숨기고 웃어야만 했던 직업적인 엔터테이너였다면 이 시련의 불꽃을 통과한 당신은 타인의 아픔까지 깊이 끌어안고 공명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예술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상처 입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알아볼 수 있고 울어본 사람만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찢어진 마음은 이제 흉터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담아내는 가장 넓고 깊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려했던 조명이 모두 꺼지고 관객들이 떠난 텅 빈 무대 위에 비로소 당신만의 고요한 독백이 시작됩니다.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환호성도 사라졌지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무대 위에는 타인의 시선에 쫓겨 도망치던 겁쟁이가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마저 사랑하게 된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자 유일한 관객인 진짜 당신이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요. 스스로에게 보내는 그 따뜻한 기립박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당신의 손으로 인생의 막을 힘차게 올리십시오. 남이 써준 대본은 찢어버리고 당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춤추고 노래하십시오. 상처 위에 핀 꽃은 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찬란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입니다.